때는 2000년대 초반. 금발의 섹시 가수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던 인물이자 그 누구보다도 찬란한 전성기를 보냈던 브리트니 스피어스. Baby, can't you see I'm calling? 그런데 최근 한 사건을 겪고 난 이후 브리트니는 SNS에 의미심장한 기괴한 영상들을 올리며 연달아 레전드를 갱신 중인데, 섬뜩하기 그지없는 칼춤에 마치 부서져버린 듯한 손톱들을 보여주고, 게다가 기괴한 표정으로 무반주로 노래까지 부르죠. 심지어 이 춤추는 영상의 뒤쪽에는 집안 군데군데 적나라하게 널브러진 개똥들까지 보입니다. 과연 한때 최고의 스타이던 브리트니에게 최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미지와는 달리 브리트니는 원래 섹시 댄스 스타가 아닌 순수한 노래 신동으로서 유명했습니다. 때는 브리트니의 나이 불과 10살. 아담한키로 한 오디션 프로에 출연한 브리트니는 깜짝 놀랄만한 가창력으로 관중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죠. 이런 스타감을 놓칠 수 없었던 방송국은 당장 그녀를 한 유서 깊은 어린이 프로그램의 고정 멤버로 캐스팅합니다. 이 프로에서 브리트니는 맛깔난 먹방도 하고 각종 스포츠 경기에도 참여하고 장기인 노래 실력까지도 뽐내며 아역 스타로서 주목을 받게 되죠. 사실 이 프로그램의 출연진은 지금에 와서 보면 어벤져스가 따로 없습니다. 훗날 노트북, 라라랜드 등의 영화로 최고의 배우가 되는 라이언 고슬링, 또 브리트니의 평생의 라이벌이 되는 가수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그리고 훗날 미국에서 아이돌 그룹 전성시대를 열어젖힌 저스틴 팀버레이크 등 떡잎 붙어 달랐던 차세대 스타들이 싹 모여 있었죠. 비슷한 또래의 비슷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들은 서로와 두터운 친분을 쌓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하필이면 브리트니가 가깝게 지냈던 이 출연진들 중에는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당시의 브리트니로서는 꿈에도 몰랐겠지만 저스틴에게 조금씩 남자로서의 호감을 느끼기 시작한 이 순간부터 브리트니의 인생은 이미 비극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의 첫 시작만큼은 더할 나위 없이 훈훈했습니다. 때는 둘 다 10대 중반이던 시절, 저스틴과 브리트니는 비슷한 시기에 가수로 데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함께 가요계를 주름잡았죠. 저스틴은 5인조 아이돌 그룹 엔싱크의 멤버로 데뷔해 또 다른 5인조 그룹인 백스트리트 보이즈와 아이돌계의 1, 2위를 다퉜고, 브리트니는 16살에 솔로 가수로 데뷔해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교복 셔츠를 묶어매 배꼽을 드러내는 의상과 야릇한 비음 섞인 창법으로 새로운 섹시 스타로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역대 가장 많이 팔린 데뷔 앨범이라는 기네스 신기록까지 세웠죠. 이렇듯 가요계 최정상에 있던 이 둘이 놀랍게도 어느 순간부터 공개적인 자리에서 스킨십을 마다하지 않으며 연인 사이임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10대 가수들이 커플이었다는 사실에 이들은 어딜 가도 화제의 중심이 되었죠. 보통 이성 팬들이 많은 연예계의 특성상 공개적으로 애인이 있음을 공표하는 건 연예인으로서 악재가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꽤나 현명한 방법으로 이런 악재를 극복했죠. 바로 공개적인 혼전 순결 선언이었죠. 브리트니는 저스틴과 그저 정신적으로만 의지하는 플라토닉 관계라며 지금까지 순결을 지켜온 것은 물론 결혼 전까지도 순결을 유지할 것을 공표했습니다. That you'll remain a virgin until you get married. 브리트니는 단순히 말에서만 그치지 않고 순결 사약 반지라는 걸 끼고 다니며 자신의 맹세를 만천하에 드러냈죠. 사람들은 이런 브리트니의 말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하기도 했으나 브리트니가 무대 위에서의 도발적인 모습과는 달리 인터뷰할 때나 일상에서의 모습만큼은 늘 순둥순둥한 이미지를 일관적으로 보여왔기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리트니와 저스틴은 순수한 커플로서 응원을 받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들은 안타깝게도 20대가 된 지 얼마 안 돼요 돌연 결별을 발표하며 각자의 길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후 연말 시상식에서의 이 둘의 모습이 전 세계를 난리가 나게 하는데, 이 시상식에서 브리트니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무대 위로 등장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노래 중반부에 이르러 갑자기 검은색 옷을 입은 여자가 무대에 합류해서는 다짜고짜 브리트니에게 수위 높은 진한 키스를 해버렸죠. 이 여자는 바로 원조 섹시 스타 마돈나였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 섹시 가수의 상징이 된 브리트니에게 자신의 후계자임을 인정해주겠다는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펼친 것인데, 문제는 이 적나라한 키스 장면이 아무런 예고 없이 생방송 중 불쑥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객석에 있던 동료 가수들조차 화들짝 놀랐죠. 그런데
이 모습을 유독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전 남친 저스틴이었습니다. 깔깔거리는 다른 이들의 반응과는 정반대로 저스틴만큼은 정색을 하며 뭔가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죠. 저스틴의 이 오묘한 표정과 더불어 생방송 중 여가수들끼리 야릇한 키스를 했다는 사실은 온갖 뉴스를 도배하기에 이르렀고, 특히 부모 세대 시청자들로부터 항의 전화가 줄줄이 이어지며 한동안 방송국 전화기가 마비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방송국으로서는 이런 후폭풍을 감당했어야 했지만 브리트니는 이 사건으로 인해 더더욱 섹시스타로서의 이미지가 견고해지며 이날 이후 그 인기는 더욱 정상을 향해 갑니다. 특히 이 사건 직후 발매한 4집 앨범의 타이틀곡 톡식은 머나먼 우리나라에서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원래 이 노래는 인도 노래를 샘플링한 실험적인 곡이라 다른 가수들에게 제안됐었다가 여러 번 거절을 당한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리트니는 이런 유니크한 곡이야말로 내 스타일이라며 타이틀곡으로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이런 이국적인 멜로디에 더하여 뮤직비디오 속 미친 미모의 승무원 코스프레와 마치 옷을 다 벗은 듯한 전신 비닐 의상이 화제가 되며 브리트니의 인기는 그야말로 이 시기 전 세계 탑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점에 선 브리트니의 전성기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저스틴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저스틴의 솔로 데뷔였죠. 당시까지 5인조 아이돌 그룹 엔싱크 소속이었던 저스틴은 솔로 가수로의 변신을 선언하며 솔로 앨범을 냈습니다. 이 앨범은 700만 장이 넘게 팔리며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그런데 이 기념비적인 성공에는 엄청난 반전이 있었죠. 바로 이 앨범의 타이틀곡이 알고 보니 브리트니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스틴의 타이틀곡 가사는 바람을 핀 전 여친에게 느끼는 분노와 상처를 담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 곡의 뮤직비디오 속 금발 미녀의 모습이 브리트니와 닮아도 너무 닮아 보였죠. 게다가 저스틴은 직접 이 노래 가사는 실제 내가 겪은 일이라고 밝혔는데, 그러자 사람들은 더더욱 노래 가사 속 바람녀가 브리트니를 지칭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스틴은 여자친구의 바람으로 인해 느꼈던 배신감이 너무나도 강렬해 그 감정에 휩싸인 채로 2시간 만에 만든 곡이라고 말했죠. 비록 브리트니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뮤직비디오에서조차 닮은 금발녀가 나오고 브리트니가 만나는 의혹에 딱히 부인하지 않는 저스틴을 보며 사람들은 브리트니가 저스틴과 사귀었을 당시 바람을 피웠었다는 걸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때부터 브리트니에 대한 거센 비난이 시작됐죠. 그렇게나 사생활에 있어서는 순수한 척하더니 남자친구를 두고 바람이나 피던 여자였냐며 순식간에 바람녀로 낙인 찍혀 대중의 손가락질을 받았죠. 반면 저스틴은 불쌍한 피해자로서 주목받으며 솔로로 데뷔하자마자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시점에 저스틴은 세계 최고 인기 가수인 전 여자친구를 디스하는 것이 자신의 인기몰이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 입에서 브리트니의 이야기만 나오면 대중들은 열광했고, 이에 그는 각종 인터뷰나 방송에서 직간접적으로 브리트니에 대한 언급을 계속 이어가죠. The world has long been full of Madonna wannabes, and I might have even dated a couple. Publicly, they'll claim to be virgins, but privately, he hid it. 그의 발언은 점점 더 강해져 심지어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대놓고 이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Did you Britney Spears? Yes or no? Oh man. Come on, man. Okay, I did it. No, 이 발언의 후폭풍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안 그래도 바람녀로 낙인 찍혔던 마당에 브리트니가 그토록 강조해왔던 혼전순결녀라는 이미지조차 사실은 거짓이었다는 게 낱낱이 폭로된 셈이었으니 이제 브리트니의 이미지는 완전히 나락을 향해 갔죠. 이 시기 브리트니는 그 어떤 공식 대응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다음 앨범 작업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만에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를 들고 가요계로 컴백을 하는데, 그런데 에브리타임이라는 이 타이틀곡 노래 가사가 엄청난 화제가 되었죠. 아무리 봐도 전 남친 저스틴을 겨냥한 노래 같았는데 가사 내용이 모두의 예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저스틴을 디스하거나 반박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재결합까지 바라고 있었죠. 이 노래의 가사에는 난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날 용서해줘. 이 노래는 내가 전하는 사과야. 와 같이 마치 모든 잘못이 자신에게만 있다는 듯 한 사람을 애절하게 그리워하는 듯한 내용이었습니다. 저스틴을
향한 강한 맛디스곡이라도 내지 않을까 싶었던 대중들은 오히려 모든 걸 순순히 인정하는 걸 넘어서 전 남친을 그리워하기까지 하는 이런 반응에 의아했습니다. 특히 브리트니의 코어 팬들이야말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죠. 팬들은 그동안 저스틴의 온갖 발언에도 불구하고 브리트니 측으로부터는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이 없었기에 내심 언젠가는 브리트니가 이 모든 것이 루머였으며 저스틴의 말을 속 시원하게 반박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브리트니의 신곡 가사는 정반대의 입장 표명이었으니 팬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낄만 했죠. 그러다 보니 브리트니의 컴백 앨범은 팬들에게마저 외면을 받으며 지금까지의 브리트니의 모든 앨범 중 유일하게 차트 1위를 달성하지 못한 앨범이 되어버립니다. 브리트니의 앨범은 차트 1위 달성에 실패했지만 인터넷으로 전국 가입자 수 1위를 달성한 홈서비스 전문 기업이 있습니다. 약정 그날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부터 카드, 캐시백까지 귀찮다고 가만히 두면 최대 148만 원이나 손해보는데요.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이라 무조건 챙겨가야 하는데 약정 끝난 걸 모르고 살다가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걸 아정당에선 전화 한 통이면 설치 당일 현금으로 챙겨주는데요. 심지어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줍니다. 이렇게 믿음이 가다 보니 광고 안 하기로 유명한 원빈도 공식 모델로 합류했죠. 24시간 전화 가능하니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 지인도 이번에 아정당을 통해 이사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전액 환불이라는 제도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광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브리트니의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저스틴에 대한 용서를 비는 내용으로 역풍을 맞으며 결국 팬들의 외면마저 받게 된 브리트니의 컴백곡. 그런데 훗날 출간된 브리트니의 자서전에서 이 노래 가사에 대한 엄청난 반전이 공개됩니다. 알고 보니 노래 가사는 저스틴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스틴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숨겨진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사건의 실상은 이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사람이 14살부터 사귀기 시작해 브리트니가 덜컥 저스틴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부터 시작됐죠. 당시 10대였던 이들에겐 당연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했지만 브리트니는 의외로 아이가 생겼다는 것에 순수한 행복을 느꼈다고 합니다. 저스틴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이왕 이렇게 된 거,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 될 거라는 순수한 생각을 했죠. 하지만 저스틴은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됐다며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결국 브리트니는 저스틴의 압박에 못 이겨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지우는 약을 삼켜야만 했죠. 그리고 이 직후 고통에 몸부림치며 화장실 바닥에서 뒹굴고 있던 브리트니에게 저스틴은 한 엽기적인 행동을 시작합니다. 위로를 해주겠다며 기타를 들고 오더니 옆에 누워서 감미로운 노래들을 불러댔던 것이죠. 브리트니의 입장에선 충격적인 기억일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해서 브리트니는 끔찍한 기억과 함께 뱃속의 아이를 떠나보내게 됐는데 바로 이 사건을 간접적으로 폭로하고 저스틴을 비난함과 동시에 아이에 대한 죄책감을 드러낸 노래가 에브리타임 노래 가사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 끝에는 아기가 등장하는데 이 노래가 한창 인기이던 당시에는 사람들은 그저 브리트니가 저스틴과의 헤어짐에 의한 고통을 떨쳐버리고 순수한 아기로서 환생한다는 걸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뮤비 속 아기는 상징 따위가 아니라 보여지는 것 그대로 자신이 낳았어야 하는 아기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이었죠. 뮤비 속 시도 때도 없이 싸우는 남자는 저스틴을 상징한 것이었고 욕조 속에서 피를 흘리는 장면은 아이를 지웠던 그날의 화장실 풍경을 상징했습니다. 또 가사 속에 상대방을 부를 때 쓴 호칭인 베이비는 애인들 사이에서 자기와 같은 애칭으로 쓰이는 단어다 보니 당시에는 모두가 저스틴을 지칭한다고 생각했었지만 알고 보니 진짜 베이비, 즉 아기 그 자체를 지칭하는 단어였죠. 이 노래 가사에는 I need you baby라는 구절이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모든 속사정을 알고 뮤직비디오를 다시 보면 당시 세상을 향해 울부짖는 듯한 브리트니의 참담한 심경을 엿볼 수 있죠. 브리트니는 이 노래를 무대에서 부를 때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속사정을 모르던 사람들은 저스틴이 얼마나 그리우면 노래를 부르다 말고 눈물까지 흘리냐며 바람을 피워놓고 그리워하는 듯한 브리트니의 이런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브리트니의 입장에서는 이 노래는 죽은 아이에게 바치는 추모곡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브리트니는 이런 비하인드에 대해서 수년간 침묵하며 혼자서만 끙끙 앓는 세월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나날이 이어지며 정신은 피폐해져갔고 결국 어느 날부터인가 브리트니는 골맞던 멘탈이 터져버린 듯 상상치 못한 기행들을 시작합니다. 일단 기행의 시작은 그 유명한 일명 술김에 했다는 그 사건. 그 상대는 브리트니와 유치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소꿉친구인 제이슨 알렉산더라는 남자였습니다. 어느 날 한 파티에 함께 참석했던 이들은 술에 거나하게 취한 상태에서 그만 충동적인 사고를 쳐버렸죠. 갑자기 결혼에 꽂혀버린 이들이 그 길로 바로 예배당을 찾아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해버린 것입니다. 당시 브리트니의 나이 불과 22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곧 언론에 보도되었고 당연히 사람들은 톱스타의 기행이라며
난리가 났죠. 하지만 이둘의 충동적인 사랑은 겨우 55시간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혼인 소식을 들은 브리트니의 가족이 노발대발하며 이둘이 함께 있던 호텔에 들이닥쳤던 것이죠. 제이슨의 인터뷰에 따르면 브리트니의 부모님이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과 우르르 함께 들이닥쳐서는 제이슨을 지쳐 떨어질 때까지 설득하고 때로는 협박을 하기까지 하며 어떻게든 혼인 무효 서류에 서명을 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브리트니의 첫 결혼은 불과 55시간 만에 끝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사건이 있은 지 불과 8개월 만에 브리트니가 또다시 혼인신고를 해버렸다는 것이었죠. 상대는 브리트니가 콘서트를 앞두고 고용한 케빈 페더라인이라는 백댄서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케빈 페더라인이라는 남자는 브리트니의 전 남친인 저스틴의 오랜 백댄서로서도 유명하죠. 이러다 보니 둘이 함께 저스틴 얘기를 하다가 가까워졌을 거라고 추측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의 사랑은 마치 휘발유를 부은 장작처럼 빠르게 불타올라 불과 교제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죠. 이 결혼식은 충격적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결혼식 당일 브리트니는 자신의 결혼식이라는 걸 숨긴 채 파티를 하자며 친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죠. 그리고는 느닷없이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나타나 깜짝 결혼식을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참석한 사람들 모두 어안이 벙벙해졌죠. 이 모든 게 언론에 퍼져나간 시점에는 이미 브리트니는 혼인신고를 끝마친 후였습니다. 여기서 의외였던 건 이번에는 브리트니의 가족이 딱히 반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번에 반대해봤자 어차피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해버릴 거라 생각했는지, 아니면 연달아 2번이나 결혼을 취소해버린다는 게 그게 더 이미지가 안 좋을 거라 생각했는지 이번엔 브리트니가 원하는 대로 결혼을 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엔 또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었죠. 일단 결혼 직후 남편이 된 케빈의 행보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난데없이 댄서 일을 그만두고는 래퍼로 데뷔하겠다는 선언을 했죠. 모든 음반 제작비는 브리트니가 대주는 것으로 말이죠. 아내의 돈과 명성을 이용해 자신 또한 연예인이 돼보려 했던 것인데, 이러면서 성공이라도 했으면 모를까. 케빈의 데뷔 앨범은 메타크리틱 평점 100점 만점에 15점을 받으며 끔찍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케빈의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집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내인 브리트니를 아이의 전면에 내세워 자신들의 결혼 생활을 가감없이 보여주겠다며 리얼리티 TV 프로를 런칭했는데, 이 역시 또 혹평을 받으며 기대에 못 미치는 시청률이 나왔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자꾸 유명인이 되려는 듯 시도하는 케빈의 모습에 사람들은 케빈이 자신의 유명세를 위해 브리트니와 결혼한 것이라며 잘나가는 아내에게 빌부터 팔자 피려 한다고 조롱했죠. 그런데 케빈이 세간의 화제가 된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알고 보니 케빈이 브리트니와 결혼 전 여친 사이에서 아이가 둘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브리트니와 사귀던 당시 전 여친이 그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고 합니다. 임신 중인 여자친구를 두고 브리트니와 바람이 난 것이었죠. 브리트니는 케빈이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만난 지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케빈 당사자의 입이 아닌 제3자의 입을 통해서 말이죠. 브리트니는 이 순간 큰 혼란감과 실망을 느꼈지만 이미 감정적으로 케빈에게 심하게 빠져있던 시점이었던지라 결국 그의 모든 걸 받아들이고 결혼을 강행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후 브리트니는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케빈의 뒷바라지를 계속하며 결혼한 지 불과 2년 만에 초고속으로 아이 둘까지 연달아 낳게 됩니다. 결혼도 출산도 너무 속전속결로만 해버리는 브리트니에게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했죠. 아이가 생겼음에도 케빈은 가족들을 위해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그저 유명 연예인들이 온다는 파티에나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브리트니의 자서전에 따르면 하루는 파티에 갔다가 밤늦게 돌아온 케빈이 육아에 지쳐 비몽사몽한 브리트니에게 흥분한 목소리로 오늘 파티에서 린제이 로한을 봤다며 감격해했다고 하죠. 이때를 회상하며 브리트니는 난 평생 부와 명성에 집착하다가 망가진 이들을 많이 봤다. 이 시기 내 남편 역시도 서서 이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케빈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은 점점 더 늘어갔고 며칠 내내 연락이 없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에 브리트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말이죠. 결국 참다 못한 브리트니는 문자를 통해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보낸 이 순간 참으로 영화 같은 상황이 벌어졌죠. 하필이면 이 문자를 받을 당시 케빈은 유명 리얼리티 쇼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송에서 그는 브리트니가 자신의 가장 열렬한 팬이며 브리트니와 사이가 좋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방송 촬영이 한창이던 이때 브리트니로부터 바로 그 이별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멘탈이 나가버린 그의 모습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포착됐고 이후 그는 한동안 아무런 말을 못한 채 심각한 표정만을 짓더니만 이내 마이크를 뜯어내고는 방송 중단을 요청했죠. 자리를 비운 그는 30분 후 카메라 앞으로 돌아와 어찌저찌 촬영을 끝마치긴 했는데 망연자실한 그의 표정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본의 아니게 방송에까지 포착된 남편과의 결별 이후 브리트니는 세기의 기행을 벌이며
대중들을 또 다른 차원으로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 유명한 공개 삭발 사건이죠. 개인적인 상처가 극에 달했던 이 시기, 브리트니는 거리를 걷다가 미용실을 보고는 충동적으로 머리를 밀어버려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브리트니의 요청을 받은 미용사는 도저히 그녀의 머리에 손을 대지 못하고 어찌해야 할지 발만 동동 굴렀는데 결국 보다 못한 브리트니가 직접 바리깡을 손에 쥐고는 혼자서 삭발을 해버렸죠. 이 모습이 보도되자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엇갈렸죠. 이제 한계에 다다른 정신 상태를 겉모습으로 드러내며 죽기 직전이니 날 좀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그런 남자에게 넘어가 결혼까지 한 것은 지팔직곤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거나 심지어 조롱까지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 시상식 때는 한 유명 코미디언이 나서서 브리트니뿐만 아니라 브리트니의 자녀들까지도 조롱하는 선 넘는 모습을 보였죠. Seen Britney's kids? Oh my God, they are the most adorable mistakes you will ever see. 이후에도 이 코미디언은 한참 동안 도를 넘는 조롱을 이어갔는데, 이렇게 젖먹이 아이들까지도 웃음거리 삼는 것에 깔깔 웃는 청중들을 보면 당시 브리트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땠는지를 잘 알 수 있죠. 이렇듯 결과적으로 브리트니의 삭발은 역효과로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케빈과의 아이들 양육권 소송에서조차 법원 측은 브리트니의 삭발 소동을 콕 집어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정신이 너무 불안해 보인다며 케빈의 손을 들어줬죠. 이혼의 규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음을 확신했던 브리트니로서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뺏긴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에 브리트니는 자녀를 주지 않겠다며 경찰과 대치까지 하게 됐고, 강제로 아이들을 빼앗기고 나서는 완전히 정신적으로 붕괴해버렸죠. 이런 브리트니의 모습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법원은 그녀에게 정신병원 강제 입원 조치까지 내리게 되며, 브리트니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구금을 당하기에 이릅니다. 게다가 법원은 브리트니에게 사회적 사형 선고까지 내리는데, 브리트니가 자신의 안전과 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다며 아버지인 제임스 스피어스를 후견인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이 후견인이라는 제도는 미국 법상 초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치매, 지적장애인 등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성인을 대신하여 혼자서 그 사람의 모든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한 통제권은 물론 중요한 의료 결정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죠. 스스로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브리트니를 보며 사람들은 이제 연예인으로서 그토록 화려했던 브리트니의 모습은 여기서 영원히 끝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단 1년 만에 사람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브리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연예인으로서의 삶은 끝났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한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며 돌연 컴백을 발표한 것인데, 뮤비 속 브리트니의 모습은 건재하다 못해 오히려 리즈 시절을 경신한 듯한 포스였죠. 파격적으로 거의 올누드로 출연해 전성기 시절을 방불케 하는 숨머질 듯한 자태를 선보였고, 비트 있는 멜로디는 귀에 쏙쏙 박혔죠. 게다가 컴백 무대에서 선보인 섹시 의상과 춤은 사람들을 금세 다시금 열광하게 했습니다. 이후 무대에 오를 때마다 마술사, 경찰 코스튬 등 독특하게 해석한 다양한 직업 의상으로 화제가 되며, 컴백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단숨에 빌보드 차트 1위를 달성합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컴백에 찬사를 보냈고, 처음에는 냉담했던 평론가들마저 모두가 돌아오지 못할 거라 했던 그녀가 돌아왔다, 브리트니가 끝났다는 말은 섣부른 판단이었다며 극찬으로 돌아섰습니다. 게다가 브리트니에게 있어서 신의 한 수였던 것은 타이틀곡의 가사가 전 남친인 저스틴과 전 남편 케빈을 디스하는 듯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노래 가사에는 슈퍼스타로 불리는 남자와 아저씨로 불리는 남자 두 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슈퍼스타는 바람둥이로서 언급되며 저스틴을 겨냥한 듯했고, 아저씨는 관종으로 등장하며 케빈에 대한 이미지를 그대로 담고 있었죠. 이렇듯 브리트니의 컴백은 각종 화제성을 잘 버무리며 한때 나락에 빠졌던 브리트니는 다시금 부활한 팝의 여왕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브리트니에게 묘한 모습이 목격됩니다. 무대에서 불안한 듯 목소리를 떨거나 공연 중에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했죠. 심지어 립싱크조차 입모양이 맞지 않았고, 힘없이 춤을 추는 모습은 브리트니의 무대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무대 밖에서 인터뷰를 할 때에도 억지로 웃는 듯 하다가도 바로 슬픈 눈빛이 되는 모습이 자주 보였죠. 그러자 팬들은 무슨 안 좋은 개인사라도 생긴 건 아닐지 추측해보는 한편, 또다시 예전에 위태위태한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그렇게 추측만이 무성하던 어느 날, 브리트니 SNS에 기이한 영상들이 올라오며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SNS에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오는 영상에서 브리트니가 날짜가 바뀌었음에도 늘 같은 옷만을 입은 채로 동일한 동작에 뚝뚝 끊기는 이상한 안무를 쳐댔죠. 마치 무언가의 수신호인 듯 말이죠. 팬들은 아무리 봐도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 누군가 강제로 원치 않는 행동들을 시키는 것 같다, 어딘가에 감금되어 있는 거 아니냐 같은 심각한 추측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영상에는 걱정하는 댓글들이 우후죽순 달리기 시작했고 그중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댓글은 혹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면 다음 영상에서 노란색 옷을 입어달라는 댓글이었죠. 무려 좋아요 22만 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불과 며칠 뒤 브리트니가 다음에 올린 영상이 사람들을 경악시키게 됩니다. 정말로 센 노란색 옷을 입은 브리트니가 웃는지 우는지 모르는 듯한 얼굴로 춤을 추는 영상이었죠. 이때부터 네티즌 수사대에 미칠 듯한 수사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의심했던 건 그의 아버지였죠. 후계는 제도를 악용해 브리트니에게 강제로 이런저런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브리트니에게 자유를 되찾아주자는 일명 프리 브리트니 운동을 시작합니다. SNS 해시태그에 프리 브리트니를 걸며 너도나도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했죠. 일부는 아예 피켓을 들고 법원 앞까지 찾아가 후계는 제도를 폐지하고 브리트니를 자유롭게 해달라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져 어느덧 국민청원만 수십만 명에 이르렀고 그러자 언론도 이 사태를 더욱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여론이 심각해지자 법원은 브리트니의 후견 제도에 대한 재심사에 들어갔죠. 그리고 몇 달 뒤 모든 조사가 끝난 법원은 그동안에 있었던 브리트니의 내막을 공개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단 브리트니는 그동안 공연으로 벌어들인 수천억 원의 돈을 단 한 푼도 만져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게다가 브리트니는 마치 교도소의 죄수처럼 24시간 삼엄한 감시 속에 아빠가 짜준 스케줄대로만 살아야 했습니다. 햄버거 하나를 먹고 싶어도 아빠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심지어 친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하루 30분 그마저도 감시가 따라붙었죠. 게다가 무엇보다도 대중들이 가장 경악했던 건 아빠가 브리트니의 몸속에 피임기구까지도 강제로 설치하게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임신을 하면 상품성이 떨어지고 임신 기간 동안 돈도 못 벌게 될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악행 중에서도 특히나 브리트니의 멘탈을 나가게 한 것은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던 음악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타인만을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앨범 녹음조차 직접 하지 못하고 대타 가수를 불러와서는 브리트니 대신 녹음하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가수로서는 그야말로 자존감에 큰 상처를 받는 굴욕적인 처우였죠. 이렇듯 자신의 전부나 마찬가지였던 음악은 어느 순간부터 그저 남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렸고 이를 깨달은 브리트니는 이제 삶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브리트니는 이처럼 꼭두각시로서 아버지에게 조종당하는 세월을 무려 13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도저히 못 버티겠다 싶을 때마다 도움을 청할 시도도 해보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죠. 그저 철부지의 신세 한탄이나 배부른 소리 정도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브리트니는 누가 봐도 겉보기에는 성공한 슈퍼스타인데다가 재산까지 어마어마한 것으로 유명하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느라 힘들다고 말해봤자 일반인으로부터의 냉소만 되돌아왔죠. And that's why I didn't want to say any of this to anybody, to the public, because I thought people would make fun of me or laugh at me and say, she's lying, she's got everything, she's Britney Spears. 이렇듯 아무도 자신을 이해 못할 거라며 혼자 끙끙 앓았던 브리트니였지만 사람들이 프리 브리트니 운동을 벌여주자 비로소 용기를 낼 수 있었고 후견인 제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가 행했던 각종 악행들을 입증하며 끝내 재판에서 이겨 그토록 원하던 자유를 찾게 됐죠. 자유를 되찾은 브리트니가 했던 일은 자서전을 출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어야만 했던 많은 것들을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공개했죠. 이에 저스틴과의 임신 사건, 아버지에게 소유물처럼 착취당했던 일화들이 낱낱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자서전을 통해 모든 걸 솔직히 털어놓은 브리트니는 절대 음악계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파격 선언까지 하며 사실상의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브리트니의 억울한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아빠와의 법정 다툼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연달아 방영되며 브리트니는 비로소 사람들의 동정어린 시선과 이해를 받게 됐죠. 비록 더 이상은 직접 무대에 서진 않고 있지만 브리트니는 그래도 음악에 대한 사랑을 쉽게 떨쳐낼 순 없었는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익명 작곡가로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무려 20곡 넘게 다른 가수들의 곡을 써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동안 원치 않는 방향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왔었기에 이제는 무대 뒤에서만 음악 활동을 하려는 브리트니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겨우 평화를 찾나 싶었던 브리트니의 삶에 또 하나의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말았으니 바로 전 남편 케빈 페더라인의 자서전 출간이었습니다. 이 자서전
자서전에는 브리트니에 대한 충격적인 주장과 온갖 비난들이 가득했죠. 브리트니가 임신 중 흡연과 약물을 했다거나 남편은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야기, 게다가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아이들 방문 앞에서 브리트니가 칼을 든 채로 섬뜩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노려보다가 나갔다는 증언까지 결혼생활 내내 사태가 심각했다는 말들이 쓰여 있었죠. 심지어는 브리트니가 여성 댄서와 바람을 피는 현장까지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프리 브리트니 운동에 대해서는 이 운동으로 인해 브리트니가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못 받게 되었다고 비판했죠. 케빈의 자서전은 그 제목부터 내용까지 사실상 자서전이라기보다는 브리트니에 대한 자극적인 일화들만 가득해 평론가들로부터 전 아내를 팔아 돈을 벌려는 것이라는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 진위 여부에 대한 의문도 잇따랐죠. 브리트니 역시 SNS를 통해 거센 반발심을 드러냈습니다. 전 남편의 끊임없는 가스라이팅에 지친다며 내 아들들조차 그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날 증오하게 됐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브리트니는 사람들이 그의 말을 진짜로 믿게 될까봐 두렵다는 심경도 밝혔습니다. 여러 인터뷰를 통해 케빈의 자서전에 대한 반박을 이어가던 브리트니는 돌연 2025년 11월 SNS를 비활성하며 소식이 뚝 끊겨버립니다. 친구들은 물론 가족들과도 연락이 일절 닿지 않았으며 수많은 전화나 문자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이었죠. 그러자 사람들은 브리트니가 실종이라도 된 건 아니냐는 우려까지 표출했고 실제로 브리트니 실종이라는 키워드가 인터넷을 달구기도 했습니다. 브리트니는 다행히 약 일주일 후에 SNS를 다시 활성화하며 모습을 드러냈는데 복귀글에서 그녀는 올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며 현재 정신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식의 내용을 밝혔죠. 올해 들어 브리트니는 두 아들들에 대한 그리움을 자주 표현하고 있는데 브리트니의 아들은 올해로 각각 20살, 19살이 됐으며 브리트니와 닮은 꼴로 유명합니다. 아무래도 성인이 될 때까지 브리트니는 거의 만나지 못하고 케빈 밑에서만 자랐던지라 브리트니와는 소원한 관계라고 하는데 그나마 성인이 된 최근에야 아들들이 먼저 연락을 해와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을 원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만 둘째 아들은 엄마의 지나친 SNS 행보에 대해 공개적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 브리트니가 아버지에게 통제당했던 후견인 제도가 종료된 뒤 SNS에 부쩍 주요 부위만 가린 누드 사진들을 올려대는 것에 대해 엄마가 관심을 끌기 위해 그러는 것 같다며 누드 사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브리트니는 댓글창은 막아둔 채 지속적으로 수위 높은 사진들을 올리거나 앞서 말한 칼춤 추는 영상, 개똥에 널브러져 있는 영상 등 보기 민망한 영상들을 꾸준히 올리고 있죠. 특히 칼춤 영상은 정신 상태가 위험해 보인다며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했는데 하도 이에 대한 연락이 많아지자 브리트니는 가짜 칼이니 걱정 말라고 해명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브리트니는 불과 이틀 전에도 이런 영상을 올렸으며 3일 전에는 또 누드 영상을 올렸죠. 이외에도 최근 SNS 게시글들을 보면 어딘지 모를 불안이나 쓸쓸함이 느껴집니다만 한때 최고의 스타였던 그녀가 꼭 자신만의 행복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